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이클래스 군무원에서 행정법 담당하고 있는 김현철입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7월 5일 날 여러분 시험을 봤을 텐데 모두 고생을 하셨고요. 자,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 문제가 이런 문제였구나 라고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혹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이 강의를 확인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1년 더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군무원행정법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난이도는 이런 정도구나.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의 방향을 대략 이렇게 정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파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해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정답 위주로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잡았어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다 고생하셨고요. 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당사자 소송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사자 소송에 대한 문제. 자, 그리고 선지 1번. 선지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자, 지급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당사자 소송입니다. 맞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소송.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당사자 소송. 다 외우고 계시죠? 자, 그래서 1번을 맞는 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소송에서도요, 당사자 소송은 어쨌든 행정소송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됩니다. 맞아요. 자, 법원이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도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때는 자,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죠. 여기가 틀렸네요.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에서도 민사소송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가집행 선고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가 그렇게 고의나 아니면 중대한 과실이 있지는 않고요. 그런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것을 항고 소송으로 제기했다. 그러면 자, 소호 변경 가능합니다. 자, 소호 변경 가능하다. 자, 당사자 소송으로 소호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예퇴직 법관의 명예퇴직 수당.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지급 청구 소송 있잖아요. 지급을 청구한다. 자, 그러면 이건 당사자 소송이에요. 법률 관계가 확보된 상황에서 지급을 청구한다. 그러면 이건 당사자 소송입니다. 지급 결정, 그건 처분이죠. 지급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처분이지만 지급 결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확정된 상황에서 돈 주세요 라고 하는 지급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렇죠? 자,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얘기예요. 지급 청구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맞고요. 틀린 거는 아까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두 번째 문제. 이행강제금에 대한 문제네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은 자, 대체적 자기 의무일 때 이행강제금을 할 수도 있고 대집행을 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행강제금보다는 대집행이 좀 더 침익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먼저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철거를 안 해? 그러면 대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자, 1번 맞는 말 2번 가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특별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행강제금은 일반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상 이행강제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과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 절차와 관련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항고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니까 처분입니다. 하지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 절차에 따르도록 농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 소송과 같은 항고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상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그래서 처분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거를 처분이라고 보지 않죠. 그래서 오케이. 자,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러면 그쵸 여러분, 2번의 정답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이행강제금은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일신 전속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속, 승계, 양도 이런 거 다 안 돼요. 아시겠죠? 딱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이행강제금은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건 반복 부과 못합니다. 자, 시정명령 기간을 지났든 안 지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행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의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고소송의 대상 문제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선행처분의 내용 중에서 일부만 변경한 거면 변경한 거 말고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변경한 거 말고는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자, 됐습니다. 예.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 일부가 주요 부분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한 경우에는 자, 선행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주 일부만 바뀌게 되면 기존권 남아있지만 주요 부분을 바꾸게 되면 그거는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헌결정은 기본적으로 장래효이고요. 예외적으로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 일반사건에 대해서 소급효가 인정되지만 그래도 불가증력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죠. 소급효가 미치지 않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위에 위헌의 법률, 그 위헌의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나중에 그 근거 법률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그 근거 법률이 위헌이 된다고 해서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죠. 취소,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취소가 되죠. 그러니까 처분을 하고 나중에 그 근거 법령이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 처분은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 당연무효가 아니라, 그렇죠? 자, 근데 뒤가 틀렸습니다. 위헌 결정에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위헌 결정에 소급효 미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수익적 행정처분을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했다가 그러니까 신청했어, 거부했어, 다시 신청했어, 거부했어. 그런 거는 처분이에요. 하지만 신청은 한 번 하고 거부 그러면 뒤에 거는 처분이 아니죠. 근데 새로운 신청을 했고 또다시 거부했으면 그거는 새로운 거부 처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여러분 회비납부 통지. 회비납부 통지는 이 통지를 받은과 동시에 회비를 납부해야 되는 권리 의무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처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기본법상 기간계산이에요. 첫 번째, 행정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 다른
법률이나 민법을 적용할 수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거 아니에요. 자, 틀렸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민법이라고 해야 되죠. 민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3개월로 정해진 경우에는 자, 여러분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재 처분이라고 해요. 제재 처분. 제재를 가하는 처분. 그렇죠? 그다음에 법령에 대한 기관 계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제재 처분은 빨리 끝날수록 좋다. 그래서 빨리 끝날수록 좋기 때문에 자, 초의를 산입합니다. 그래야 빨리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법령 등은 충분히 할수록 좋다. 그래서 초의를 불산입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로 걸리잖아요. 그러면 제재 처분은 빨리 끝나는 게 좋으니까 그날로 끝납니다. 초일 그 법령 등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일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받고 2번. 갑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즉 제재 처분일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죠.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 제재 처분은 빨리 끝날수록 좋다. 산입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령에서 의뢰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이것도 제재 처분이란 말이고요. 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날로 만료한다. 제재 처분은 빨리 끝나야 되니까 그날로 만료한다. 정답 3번. 자, 법령 등에 대한 공포는 첫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간을 주는 게 좋은 거니까. 되셨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에 나와 있는 위임위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죠. 그래서 감사원 규칙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죠. 맞는 말. 그 다음에 2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위법에 대한 통제는 자, 재판 전제성을 갖는 구체적 규범 통제의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이라면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다고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그러한 영역이라도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위법은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죠.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도 법규명령이 되는 건 있잖아요. 위임이나 보충이나 결합을 통해서. 그쵸?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가능하다. 4번. 행정규칙은 요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이네요. 신뢰보호 원칙. 자, 서면질이라면 몰라도 자, 그렇지 않은 지방병무청의 충무과 민원팀장의 민원봉사 공적견해 아니죠. 자,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1번. 자, 여러분 신뢰보호의 원칙은 그렇죠. 뭐 넓게 보면 불문법상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니까요. 행정 원칙이긴 하지만 행정기본법의 명문의 근거 규정은 존재하죠. 존재해요.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면 불문법상 원칙이라고 얘기하기 힘들겠네요. 행정기본법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렇죠? 자, 2번 틀렸고. 3번.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적극적 언동을 전제해야 하므로 여기서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적극적 연동이든 소극적이든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법률행위든 사실행위든 적법한 행위든 위법한 행위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공적견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신뢰보호의 대상은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견해 표명이 중심이 되지만 법률에 대한 신뢰까지도 넓게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다 틀렸어요. 6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7번 개인정보보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얘기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이지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는 말하는 게 그걸 가리키는 건 아니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 주체가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있죠. 그럴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즉시 중단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정보 주체에게 물어볼 수는 있어도 그리고 정보 주체의 뜻을 확인할 수도 있어도 정보 주체가 원한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마트에 갔는데 CCTV에 찍혔어. 근데 거기에는 내 민감 정보가 들어가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필요하면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즉시 중단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자, 3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 처리할 수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를 풀로 얘기를 해줘야 되죠.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 고정형 CCTV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상정보 처리 기기는 CCTV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7번 정답은 4번.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확인 가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의 불복기간의 경우가 확정될 경우 이 얘기는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되면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이지 불가증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와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즉 기판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사소송에서 처분의 당연무효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민사소송에서 무효일 때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선결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가능하죠. 행정소송을 가능하다는 얘기는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법한 대집행이 완료가 되면 소이익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통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자,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성 여부만 다투기 때문에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만 다투기 때문에 효력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소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는 할 수 있으나 여러분 다 증거조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죠. 직권 증거조사, 직권 심리주의, 직권 탐지주의 모두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칙은 뭡니까? 당사자주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이런 게 원칙이지만 직권주의도 예외적으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9번 갑니다. 자, A 처분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네요. 자, 3개월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라면 갑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그쵸 여러분. 자, 행정심판은 임의적 행정심판주의가 원칙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즉 행정심판을 거치고 소송으로 와도 되고 그냥 소송으로 와도 됩니다. 하지만 세 가지 필요적 행정심판주의가 적용되는 세 가지, 그쵸? 세금 관련, 공무원 징계 관련, 세금 관련, 도로교통 관련 요 세 가지는 꼭 행정심판을 거치고 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 도로교통, 운전면허 정지처분 관련해서는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9번에 맞는 말 1번.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갑의 신청 전부를 인용한 재결이라면 당의 재결이 부당한 재결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행정청이, 그러니까 처분청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처분청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재결을 한 사람이 행정청인데, 그렇죠? 행정청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자, 이 신청을 하려면 그 통지를 받은 날짜가 틀렸네요. 60일이 아니라 90일이 되겠죠.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이제 피고인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네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관계보상금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사전보상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수용재결이 있는 후라면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는 다시 협의로 임의계약을 가능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항상 뭐가 우선이다? 협의 우선이다. 아시겠죠? 자, 먼저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수용재결로 가는 거죠. 근데 수용재결로 간 이후라도 수용재결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시겠죠? 협의가 우선이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수용재결 후라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3번. 자, 여러분, 당해 사업으로 인한 해당 공익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고려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취득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손실이 있을 때는 잔여지를 종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손실 보상이 가능해요. 자, 종료의 목적으로도 사용이 안 된다. 그러면 매수 청구나 수용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러분, 과세 처분 이후 근거 규정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위헌 결정 이후, 그러니까 위헌 결정 이전에 있었던 처분은 취소 사유지만 위헌 결정 이후에 있었게 하는 처분은 체납 처분은 당연 무효가 되는 거죠. 1번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어요. 그러면 이건 무효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를 형해화하는 이런 과세 형해하고 과세 처분을 너무 급하게 한 경우 이거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절차상 하자죠. 절차상 하자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취소 사유입니다. 무효 사유가 아니라.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11번의 정답은 4번으로 가셔야겠네요.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해 봐야 수생하지 않습니다. 침입적 처분의 취소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여러분. 현역병 입영 처분이 보충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보충역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현역병은 입영 처분 있나요? 아니죠. 바뀌었는데 이게 일로 흡수됐잖아요. 후행 처분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 등기 판정에
이거 금품수수가 있었네요. 그러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죠. 이거 틀렸네요. 있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까요?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해서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맞아요.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이 나중에 발생한 사후적으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별개의 처분이다. 예, 4번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철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네, 조합원주의에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자,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중요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요거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3번. 자, 원고가 이제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으로 제기했어요. 그러면 관할법원에 이송해 주면 됩니다. 맞고요. 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을 위하여 납세 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 존재 확인에서는 이거는 여러분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이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정답은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행정계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을 할 때 이익형량을 하도록 되어 있다. 맞아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처분은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환지계획은 처분 아니죠. 환지계획은 처분 아니고 환지예정지 지정.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그 다음에 환지처분. 환지는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는데, 그렇죠? 세 단계를 거치는데, 요거는 처분성 없고요. 요거 두 개는 처분성 있습니다. 아시겠죠? 환지 계획은 처분성 없어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3번이 틀렸습니다.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예. 국민의 기본권에 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구속적 계획이라 할지라도. 15번. 자, 대집행.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1번. 예.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대집행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실시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죠. 이게 틀렸네. 2번이 틀렸습니다. 제3자 집행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대체적 자기 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하고요. 그래서 협의 취득 같은 거 안 되죠. 그 다음에 태거 인도 명도는 자,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죠.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16번. 자, 분한 심리 결과. 네. A 처분이 부당한 처분에 불과한 경우라면 갑은 승소할 수 그쵸? 승소할 수 없고. 자, 그쵸? 왜냐면 소송에서는 부당함을 따지지 않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A 처분이 해당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한 정당한 부가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자, 그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상회복 청구 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다면, 여기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취소 소송을 원상회복 청구 소송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취소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가져와야죠. 자, 소를 병합할 때는 어디로 병합하는 거다? 취소 소송으로 병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4번, 네,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18, 자, 잠깐만요. 17번. 지금 16번에 3번이 틀렸고요. 그쵸? 4번은 맞는 말. 1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위법한 처분이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 자, 여러분. 처분이 위법한 거하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공무원에 과실이 있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처분이 위법한 거하고 공무원이 과실이 있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다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한 부분 없고요. 그 다음에 1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공개 관련한 문제예요. 자, 1번. 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해야 된다. 맞아요. 자, 정당한 사유와 해당 정보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안 맞기 때문에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자, 청구인이 불복이 있거나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을 때에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고요. 맞아요. 4번. 문제은행 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은 치과의사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 문제은행이라는 거는 이번에 나오면 똑같이 다음에도 또 그 문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안 그러면 공개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외우면 똑같이 나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자,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간이 취소 처리하거나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공정력에 대한 설명이죠. 맞는 말이에요. 2번 보겠습니다. 예, 자동화 처분도 처분인데 재량이 있는 경우 아직 우리나라 법은 AI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 처분은 재량은 할 수 없다. 즉 구체적 타당성을 따지고 이익 형량을 하고 이런 거를 자동화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봐요. 기소는 할 수 있으나 재량은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과징금과 형사처분 병과에도 가능하죠. 위반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자, 도시계획결정 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 도면에 승인고시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맞아요. 일반적으로 맞는데 자, 마지막으로 와서 결국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 범위는 지적고시 도면에 의해서 확정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위나 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면으로 인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 2번, 3번, 4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자,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 자, 네. 1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이건 뭐, 그냥 공법상 계약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행정기본법에 나와있는 그대로죠. 자, 그 다음에 21번. 3번이 좀, 여러분에게 어렵고 생소할 수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국가기관인 것까지 맞아요.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그러나, 자,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공법상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사법상 계약관계.
자, 그러니까 자, 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예,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인가에 대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설건적 처분이 아니죠. 인간, 여기는 그냥 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건적 처분은 특허를 얘기하는 거니까 보충적 처분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시행 인가 처분은 주체를 잘 봐야 돼요. 주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업시행 인가처분은 그 주체가 조합일 때하고 토지 등 소유자일 때하고 다릅니다. 조합일 때 사업시행 인가는 단순 인가에 해당합니다. 보충적 성격에. 자, 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받은 사업시행 인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설건적 처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2번. 자,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 처분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건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즉, 특허다. 특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맞는 말. 그렇죠?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3번.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총회 결의를 다투면 안 되고요.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기본행위가 인가가 있기 전에 효력을 발생하는 상태에 있다가 맞아요. 인가가 있으면 인가가 행해진 시점이 아니라 기본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맞는 거는 2번밖에 없습니다. 23번 갈게요. 자, 행정 절차법.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네.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도 당사자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동의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한, 자, 송달받을 때가 지정한 주소 지정해줘야 되고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행정청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죠. 자, 이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청의 편의가 아니라. 그 다음에 4번, 자,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그쵸? 자, 내가 잘못 읽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 아니죠.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를 할지라도 행정청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로 가야 되는 거네. 그렇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네, 24번. 자, 교원소청 1번, 교원소청 심사 제도와 관련해서 사립학교 선생님이 소청 심사 청구를 해서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 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해임 처분이 여러분 여기서 해임 처분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투정 중 여기서 이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거죠. 자, 그럴 때 요 사이에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대요. 그러면 요때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죠. 그렇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다. 틀렸네요. 이익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2번, 3번, 4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자에 대한 설명. 자, 견책의 징계 처분을 받은 갑이 사단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회 이름과 직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자,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징계 처분 취소 사건에서 갑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갑으로서는 정보 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그랑 상관없죠. 존재하죠. 자, 여러분 징계 처분 취소 사건하고 정보 공개 처분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징계 처분과 정보 공개 처분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 취소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정보 공개 처분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읽어보셔도 되는 정도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 힘겹게 자 25문제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다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답 확인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찍어드린 대로 그렇게 읽히느냐 읽히지 않느냐, 이게 왜 이게 오고 이게 왜 X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은 수고하셨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시거나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